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률 상담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한테 3천만 원 빌려주셨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변제기를 둬가지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형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그게 사기예요. 근데 뭐 사람을 기망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쟁점을 이제 두면서 요건 사실을 두는데, 기망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처분 행위가 있고 그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기망자가 이익을 보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속여서 돈 받아가면 그게 기망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 사례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빌릴 당시에는 돈 갚을 6개월 후에, 빌릴 당시에는 내가 6개월에 돈 들어올 것도 있었고 아니면 월급이 6개월치 쌓이게 되면 그 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갚을 의사도 있었고 또는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6개월 지나서 내가 중간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크게 또 다른 큰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못 갚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빌릴 당시부터 내가 6개월은 물결이 뭐야 안 갚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제 빌렸다. 아니면 진짜 갚고는 싶은데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 그럼 그것도 사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그건 사기예요. 왜냐하면 변제 의사라는 게 돈 갚을 생각이잖아요. 나중에 돈 갚을 생각이잖아요. 근데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리면 그게 사기죠, 당연히. 그게 기망이 하는 거고.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변제할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건데, 빌리는 사람이 변제 의사가 없이 빌렸다면 그건 기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가 되는 거고, 또 빌리는 당시에 빌리는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 내가 없을 거를 알면서도 하면은 그것도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당연히 빌리는 사람은 내가 갚을 게 말을 하니까 의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능력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갚을 능력도 있을 거라고 하고 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변제기가 됐을 때 빌리는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사람은 없겠죠.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는 증여죠, 사실상. 근데 이제 빌려준다는 거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변제기에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지 하고 빌려주는 건데, 이 사람이 빌리는 사람 속으로는 내가 전혀 그때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빌리자 하고 하면은 그거는 변제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6개월 전에 변제해 주기로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잠적한 상태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아요. 잠적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돈 갚을 생각이라면 연락도 하고 미안합니다, 일부라도 갚을게요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예 잠적했다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이제 잠적했다는 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진짜 갚고 싶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잠적했다가 다른 데서 일을 해가지고 빨리 갚으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사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잠적까지 한 상태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제 의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정황들을 보는데, 이렇게 잠적한다는 거는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하나 이제 생각하실 거는, 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돈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1, 2년 만에 끝나는 경우 잘 없어요. 조금씩 500만 원, 10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중간에 한 100만 원 갖고 안 갚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아주 긴 시간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요. 또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그러니까 장기가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 범죄가 저질러진 그 시점부터 10년 이내로만 기소가 되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007년 이전까지는 공소시효가 7년이었어요.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의 공소시효가 이미 7년이 지나서 완성이 된
2000년 이전에 이제 2012년인데 2007년 12월 21일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이제 사기 범죄가 저질러져서 그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7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안 되면 처벌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사기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빌려줬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